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고 밖에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완전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는 건가요? 오늘 반팔 반바지. 자, 아무튼 환절기라서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억 이상 분양가의 아파트가 문제가 생기니까 건설회사에서 연체 마케팅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당국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도금 연체가 건설사와 수분양 사이의 계약관계, 사적 계약관계의 문제이므로 일단 정부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일단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연체 마케팅이 뭐냐라는 건데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도금 연체 마케팅이라는 게 중도금 1차하고 3차까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4차하고 6차에서 연체가 되면 원래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연체된 거에 대한 뭐 이자를 7%에서 8%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4차에서 6차가 계약이 연체가 돼도 중도금 연체가 되더라도 계약 해지를 일단 안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전체 이자도 7%에서 8%가 아니라 저렴한 5%대로 연체 이자를 부과하겠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수분양자 입장 9억 원이 넘는 수분양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난감해 죽겠는데 건설회사에서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새로운 방법이죠. 이를 적용해 준다 그러면 사실상 중도금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총 분양 금액의 약 40%만 있어도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9억 이상 아파트가 그렇게 되면 좀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여지시는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음 이거는 정부가 치사하다고 봐요. 그래요? 치사해. 음, 대출을 막아놨잖아. 9억 초과하면 대출 보증 안 해주겠다. 음. 그러니까 대출을 못 뜨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조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9억 초과하는 거 청약할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로 묶여 있거나 이렇게 돈이 묶여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음, 그렇잖아요. 내 1주택자고 또는 무주택자고 전세 살고 있는데 음, 그 전세 집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음, 내가 강남에 새 아파트에 뭐 15억 넘어가는 거를 사고 싶은데 내가 깔고 있는 집 전세가 8억이야. 근데 그거 왜 분양 대금도 대출도 안 되니까 다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청약도 못 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런 거 저는 이 뭐 그 부동산 금융을 잠궈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게끔 하는 부분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뭐 이제 그런 정부의 그걸 갖다가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결국 아무튼 이렇게 막아놨는데 또 분양이 꾸역꾸역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9억 이거 되게 분양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꾸역꾸역 되잖아요. 이거 돈 많은 사람 진짜 많네. 그렇죠. 저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살짝 아리까리하니까 건설 회사 입장에서도 요거를 저희가 대출을 정부에서 해주진 말라고 했으니 보증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다 빌려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걸 또 건설회사가 지급보증 해가지고 막 다 빌려주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니까 그렇죠.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거죠. 보니까 돈은 한 분양대금의 30-40% 정도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잔압하세요. 그러면 중도금 앞으로 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 금리를 보통 막 8% 그러니까 기준 그렇죠. 금리에다 8% 10% 이게 연체 개월 기간에 수에 따라. 따라서 막 붙어가지고 엄청 높은 엄청 글을 많아요. 장난 쓰게끔 아니에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받을게요. 일단 40%만 돈 꽂으시면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조달금리 수준에서 우리가 떠안아 드릴게요. 일종의 그런 거 돈을 안 내도 우리가 그거를 감내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청약을 유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은 플랜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건설회사 사업시행자 조합이 이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꾸역꾸역 넣겠다. 계약금이 40% 들어오면 해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계약금 10% 이런 식으로 5% 해놓으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거 포기하고 나 안 할래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40%씩 들어가게 되면 서로 그게 쉽지 않아요. 해제 뭐 중도금이 이만큼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에 의해서 계약 해제도 어렵고 대신 충분히 돈을 저희 사업장에 꽂아주세요. 그러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익스큐즈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든 거고 저는 나름 괜찮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 말 그대로 자금이 조금 한계가 있는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40% 이렇게 넣고 있다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빼서 입주할 때 내면 대금 납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 당국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돌파구들을 찾아가면서 분양하면 되지 않겠냐 싶네요. 자, 9억 이상의 분양가의 아파트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스러워서 청약을 많이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또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 9억 넘는 아파트가 분양이 다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억 넘는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을 한번 해볼까라고 머리를 굴리다가 만들어낸 게 일단 정부에서는 집단 대출이라는 걸 못하게 하니 결국은 연체 대출인 거죠. 네, 연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빠져나가 보겠다라는 일종의 꼼수였는데요.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체 이자를 낼 거냐, 아니면 대출 이자를 낼 거냐.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부담만 가중된 것이지 실제 이렇게 이게 활성화가 돼버리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되게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에요. 정부가 근데 금융정책 항상 부동산 금융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금융정책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데 네네. 포지션을 바꾸기는 쉽지 쉽지 않을 않죠.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이거 별별싸 하면서 또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출 부분 막 얽히면서 문제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앞으로 P2P 업체 논하겠다. P2P도 응. 적극적으로 P2P가 그냥 돈이 자라. 그렇지.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자라서 돈이 그렇게 그리고 P2P가 네. 너무 똥칠을 해놨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행사업 브릿지 이런 쪽으로 가다가 시행사업 망가지면서 이제 말 그대로 망가지는 이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 써놓은 것 중에 정부 사채 사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9억 이상의 고분양가라고 불리워지는, 다시 얘기하면 9억 이상이라서 대출을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건설회사에서 중도금 연체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분양에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분양이 안 되는 것보다는 분양이 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서 좀 회전이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 서로가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9억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어느 순간에 연체 마케팅이라는 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규제가 풀리면 다시 정상적으로 대출 만약에 9억 초과도 대출해 줄게요. 뭐 무주택자 1주택자까지는 LTV 60% 40%뭐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그럼 또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분양대금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뭐 30% 이렇게 법에 딱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 안 좋을 때는 계약금 뭐 10% 20% 걸고 중도금을 뭐 별로 없게 한다고 하고 잔금 일시납 뭐 이런 식으로 미분양 나는 경우들은 그런 식의 마케팅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 시행자들이 안 팔리고 잘 팔고 싶으면 할인도 해주는데 예. 뭐 예전에 경기 안 좋을 때 할인 분양을 법률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똑같이 아파트를 8억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원래 이제 입주 지정 날짜에 8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납부하게끔 해서 기존에 분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입주할 때 가니까 시세가 7억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가격이 빠졌지만 그 대금을 다 납부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남아있는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건설회사는 이걸 8억이 아니라 지금 시장 가격이 7억이니까 7억에 팔고 싶은데 7억에 팔면 건설 그렇죠. 이 회사가 7억에 그걸 판다고 치면 이제 기존 분양 계약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꼼수로 나온 게 뭐냐? 분양가 8억이에요. 8억짜리 계약서 써요. 잔금이 언제인지 알아요? 4년 뒤. 한참 뒤에. 4년 뒤에 잔금 치세요. 제가 지금 파는데요. 8억에 팔고요. 4년 뒤에 잔금 치시면 됩니다라고 계약 써요. 그렇죠. 그리고 특약사항에다가 선납 할인. 그래서 선납 할인율 얼마 적용합니다. 선납 할인은 원래 있거든요. 그렇죠. 선납 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분양 계약서 있었어. 보면 다 있어요.
대금을 미리 내시면 납부하신 금액에 연 몇 퍼센트로 해서 선납 할인해드립니다 있거든요. 그걸 갖다 쭉 적용하면 4년 뒤, 8년 뒤 막 잔금 이렇게 해서 선납 할인하면 할인율이 분양 대금의 뭐 10%, 뭐 20, 뭐 15% 이런 식으로 할인을 원래 4년 뒤에 잔금 납부하기 시기로 한 건데 왜 오늘 내세요? 일찍 하셨으니까 선납 할인해드릴게요. 그래서 분양 대금 8억 중에서 뭐 1억을 까주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이 활용해가면서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 건설회사들 또는 사업 시행자들이 고생했었는데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참 머리들은 좋은 것 같아요. 뭐 그것만 있나요? 잘 네. 아시겠지만 애프터 리빙이니 뭐니 뭐, 사라고 결정하세요. 엄청 많죠. 일단 네. 전세 보증금이라도 깔고 이렇게 환매처럼 먼저 넘겼다가 다시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살게요 등등 미분양 털기 위해서 정말 머리 많이 써가지고 다양한 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연체 마케팅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미분양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연체 마케팅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내가 9억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연체 마케팅이 적용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 그건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금에 대한 상황 먼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청약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고 밖에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완전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는 건가요? 오늘 반팔 반바지. 자, 아무튼 환절기라서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